뭐 유튜브나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도수치료사, 그다음에 뭐 요가 하시는 분, 필라테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과연 이제 어느 게 의학적이냐 과학적이냐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서 근데 맨 아랫마디 요추 5번, 천추 1번은요 유압을 하게 되면 한국 생활이랑 좀 맞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당 대신에 자기 피를 뽑아서 하는 PRP라고 그러죠. 여자분들 피부에 많이 맞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사부의 솔루션에서는 척추나 허리, 경추가 좋지 않은 구독자분들께서 남긴 댓글에 대해서 낭만닥터 최승종 원장님이 답변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우선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보니까 뭐 질문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구독자가 800명밖에 되지 않아서 900명이니까 이렇게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지 굉장히 좀 의아하죠. 질문만 올리지 마시고 구독을 좀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하시는 교수님들이죠. 사실 제 후배이기도 하고요.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 교수님은 서울대학교 TV 거기 굉장히 자주 나오시는 김모 교수님이신데요. 그 교수님이 저한테 구독자들이 궁금한 거를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말고 형 스타일대로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그런 유튜브를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길래 형 하고 있어. 한 1년이나 됐어. 얘기를 하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이렇게 싸해지면서 너 이렇게 형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구독자가 몇 명이서 물어봐서요. 서울대학교 TV는 구독자 많더라고요. 그래서 800명이 하죠. 그래서 제가 몰랐던 것 같은 이렇게 얘기하긴 하던데 여하튼 간에 그 젊었을 때부터 말을 돌려서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속 시원하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사부님이 속 시원하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들과 함께하는 최사부의 솔루션!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선생님은 목이 뻐근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목에 좋은 스트레칭도 영상으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일자목에 좋은 스트레칭 알려주십시오, 원장님. 이렇게 동일한 분이 똑같은 주제로 댓글을 2번이나 달아주셨는데요. 원장님께서는 평소에 목이 뻐근하시면 어떤 스트레칭을 하시나요? 제가 뭐 레지던트 때도 그랬고요. 우리 수술 많이 하시는 교수님들은 항상 목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중이 자기 머리에 못 갖기도 하고 저희 같이 수술하는 의사들은 솔직히 뭐 스트레칭 이런 거에 사실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은 수술을 할까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뭐 스트레칭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수술하지 않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재활학과 선생님도 있고 마취통증학과 선생님도 있고 한의사 선생님들이 많죠. 그리고 뭐 유튜브나 TV에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뭐 도수치료사, 그다음에 뭐 요가 하시는 분, 필라테스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많아서 이 과연 이제 어느 게 의학적이냐 과학적이냐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아서 좀 그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척추이신 정승호 선생님께서 정리하신 게 제가 한 20년 이상 경험으로 받아서 가장 잘 정리가 돼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척추 수술하는 분들이 왜 다 목 디스크로 고생을 했냐면 옛날에는 고개를 숙여서 이렇게 수술을 했기 때문이죠. 고개를 숙여서 수술을 하거나 하루 종일 있으면 목 디스크가 생깁니다. 그죠? 요즘에는 고개를 숙여서 스마트폰을 많이 보고요. 고개를 숙여서 컴퓨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목이 뻐근하고 디스크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스트레칭은 맨날 이제 TV 보면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목 막 이렇게 돌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하루 종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생긴 거기 때문에 고개를 자꾸 이렇게 펴주는 스트레칭이 좋겠죠. 그래서 먼 산을 보시면 되는데요. 그때도 좀 나름 정리를 해서 제가 도도당당 이렇게 얘기했는데 가슴은 좀 당당하게 턱은 도도하게 해서 가슴을 펴고 고개는 살짝 5도 정도 들어서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이거를 이제 뭐 스트레칭이라 표현해도 되고요. 하루 종일 일을 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하시는 게 좋고요. 가슴을 펴고 그다음에 머리는 하늘에서 당겨서 올린다. 이제 하늘에 줄이 내려서 나의 머리를 당긴다 하고 이렇게 턱을 이렇게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례로 저도 이렇게 하고 나서부터 현재 목이 전혀 아프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희 도도당당 자세 컨텐츠는 저희 유튜브 재생 목록에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질문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영상 잘 보고 있어요. 여긴 지방인데요. 조만간 척추 유압술 계획하고 있어요. 요추 5번, 천추 1번 이 부위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유압술 후 어느 정도 재활 후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을까요? 먹고 사는 일이라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원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한테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이춘모 교수님께서는요, 유압수를 하고 나면 육체 노동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직업을 바꿔라. 예를 들어서 육체 노동, 우리가 노가다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제 네. 그런 분들한테는 경비 같은 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가 이제 전문의 따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또 김원모 원장님께서는 디스크가 망가진 상태에서도 육체 노동을 했기 때문에 망가진 디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뼈를 받고 나사 고정을 해서 유압수를 시행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유압이 되고 나면 허리가 굉장히 튼튼해진 거기 때문에 육체 노동을 더 잘할 수 있다. 의학적으로, 역학적으로 그렇게 해서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뭐 극단적으로 환자들이 언제 해도 되냐 이러면 당장 하세요. 그리고 이제 2주 만에 해도 된다. 뭐 4주 만에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사실 양쪽 의견이 굉장히 다르죠. 이제 요추 5번, 1번을 유압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건 여기에 대한 정답은요. 수술이 잘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육체 노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려고 하는 거고요. 수술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났는데 육체 노동을 할 수 없으면 수술이 잘 됐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수술이 잘 되는 거는요. 이 환자분께서 그래도 그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좋은 의사를 일단 만나는 게 일단은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추 5번이나 천추 1번이 제일 아래쪽인데요. 거기에 유압하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4번, 5번 유압이나 위에 약간 뭐 3번, 4번 유압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시고 나서 특히 한 마디 정도 유압하는 거는 육체 노동이든 스포츠 활동을 하는데 크게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맨 아랫마디 요추 5번, 천추 1번은요. 유압을 하게 되면 한국 생활이랑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무슨 말이냐고 하면 혼자서 쪼그리 가서 양말을 신는다든가요. 바닥에 뭐 양반 다리로 앉는다든가 이런 한국의 자식 문화하고는 좀 맞지를 않아요. 물론 이 허리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쪼그리고 앉지도 마라, 양반 다리로 앉지 마라 이렇게 늘 얘기하지만 꼭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쪼그리 앉는 신발도 신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맞아요. 양말도 신어야 되죠. 가능하면 요추 5번, 천추 1번은 유압술 자체가 다른 마디에 비해서 결과가 안 좋은 걸로 돼 있고요. 특히 자식 문화인 경우에는 환자들의 만족도는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어요. 요추 5번, 천추 1번을 유압을 할 때는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은 가능한 유압을 하지 않고 그 모션을 살리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게 좋죠. 뭐 예를 들어서 척추 분리증이 있고 전방 전이증이 너무 심해서 이거는 무조건 유압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는 게 맞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유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의사가 수술을 잘 해도요. 환자들의 만족도가 조금 떨어져서 환자들은 수술 괜히 했네 라고 얘기하는 게 대표적인 요추 5번, 천추 1번 유압입니다. 꼭 유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유압술 외에 다른 방법을 고려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수술만 잘 되면 사실은 뭐 육체 노동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분 질문 읽어볼게요. 플룰로 주사도 좋은가요? 저도 어느 순간 퇴행성 협착증 4번, 5번에 의해 허리도 아프지만 우측 다리 고관절 통증 때문에 5분 정도밖에 못 걷고 앉아서 쉬고 갑니다. 앉은 순간 괜찮아집니다. 왜 그렇죠? 관절 쪽에 마찰이 있는 건가요? 속상해요. 어떻게 하면 통증이 사라질까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증상을 보면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죠. 협착이잖아요. 신경 나가는 길이 좁아졌다 이런 표현일 거고요. 제가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는 하수관이 좁아졌다. 그럼 물이 안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집에 화장실에 배수구가 좁아져 있으면 물이 내려가지 않고 자꾸 역류하게 되죠. 굉장히 엉망이 사실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수관 막히면 어떡하나요? 그죠? 뚜러뻥 같은 걸로 뭐 뚫으면 또 쓰고요. 그 다음에 그 화학 제품을 뿌려서 그죠? 찌꺼기를 제거해서 물이 졸졸졸 가면 아유 그냥 돈 들고 귀찮은데 공사 안 하지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도 안 되면 배관을 넓히는 그런 공사나 아니면 바닥을 뜯고 배관을 교체를 하고 다시 바닥 이런 걸 하겠죠. 앞에는 시술이고 후자는 뭐 수술일 겁니다. 간이 좁아진 거잖아요. 주사를 맞던가 시술을 하던가 간을 넓히는 수술을 하던가 아니면 이제 나사를 박아서 정확하게 교정, 그죠? 허리가 꺾인 거를 이제 바로 잡는 이런 게 이제 협착증의 이런 치료 방법이 되는 거고요. 협착증이 있는 사람의 특징적으로 다리가 저려서 뭐 5분도 못 걷는다, 10분도 못 걷는다 이렇게 되는 거를 동통성 파행, 영어로는 뭐
그 뉴로제닉 인터미턴트 클라우디케이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이제 쪼그리고 앉아 있으면은 그 좋아져요, 증상이. 특징이요. 그래서 이제 쪼그리고 앉거나 허리를 이렇게 구부리면 신경관이 넓어지죠. 협착이 풀리니까 그런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그 제가 아주 기억에 남는 분은요, 80 정도고요. 협착증 수술을 받지 않으려고 20년간 버티신 분인데요. 허리가 펴지면 다리가 너무 저려요. 그러니까 이제 허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다니시거든요. 근데 먼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그냥 사이클을요. 저한테 올 때도 사이클 타고 올라와서 허리 구부리고 들어왔죠, 그죠? 그래서 수술하고 다음날 바로 펴진 경우도 있어요. 그 협착증 아주 그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롤로 세라피는 굉장히 괜찮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개념도 좋고 재생 치료죠. 손상된 조직을 재생을 시킨다 이런 개념이고요. 그 우리 설탕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포도당이죠. 네네. 설탕물을 손상된 인대 조직에다가 주사를 놓으면 거기서 이제 좋은 염증 반응, 나쁜 염증 반응이 아니고 좋은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손상된 조직이 재생이 되는 거죠. 혈관도 자라 들어와서 재생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이래서 인대가 좋지 않다, 발목 인대가 좋지 않다 그런 경우에 뭐 수술하긴 그렇고 그냥 놔두긴 그런 경우에 프롤로 세라피, 뭐 포도당으로 하게 되면 이 인대가 두꺼워지고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통증도 없어지고 인대도 좋아진다고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요. 요즘에는 그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포도당 대신에 자기 피를 뽑아서 하는 PRP라고 그러죠. 여자들 네. 피부에 많이 맞는 거죠. 그거를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그 팔꿈치만 지금 합법입니다. 그죠? 미국은 IOC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무릎에 넣게 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프롤로 세라피의 일종이죠. 이제 많이 하는 건 이제 DNA 주사 이래서 연어에서 추출한 DNA 성분을 주사에 놓기도 합니다.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인대 손상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좋겠지만 근육이 손상되거나 근육이 약해서 만성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프롤로가 굉장히 좋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요, 이 협착증은 간이 좁아진 거잖아요. 프롤로가 과연 협착증의 증상에 효과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간이 좁아진 거에 대한 협착증 치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프롤로를 하는 게 좋겠죠. 지금 이제 협착증 환자가 아까 말했던 동통성 파행이 없고 허리만 아픈 경우에는 프롤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요, 협착증 치료를 먼저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프롤로 치료가 의료보험이 안 되죠.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네. 10번씩 하게 되면 몇백만 원 정도 나오실 것 같은데 순서를 조금 바꿔서 협착증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프롤로를 하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